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다가 어렵게 열린 만큼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와 여당도 의혹 규명에 나서면서 청문회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 의혹과 보좌진을 향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실시간 진행 중인 청문회 상황을 비롯해서 국회 현안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예. 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바로 잠시 뒤에 이제 자리에 앉으실 것 같고요. 우선 오전부터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바로 오셨어. 네, 지금 이제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요. 예.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회 중이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오늘도 이제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조금 시작부터 조금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고 오후에 추가로 이제 자료 제출을 약속하고 이제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지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동조했던 행정, 막말 논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그리고 아들의 연세대 입학 의혹 같은 거, 이런 해명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데, 청문회 오전에 어떤 부분이 좀 시원하게 좀 비명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오늘하고. 얘기 들어보니 별로 시원하게 해명된 건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너무 탐욕에 눈이 멀지 않았으면은 맨 처음 인턴 보좌관한테 막말한 거 있잖아요. 야 하고 내가 널 죽여버리. 그 나왔을 때 자진 사퇴하는 게 저 정도면은 근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욕심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전 이 청문회에서 무슨 획기적으로 해명이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결국 청문회 거쳐서도 엊그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청문회 기회는 주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대충 그리고 민주당 쪽의 분위기도 도저히 좀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진작에 있었으면 본인이 눈치채고 빨리 자진 사퇴했으면은 계속된 그 집안이 얼마나 저 창피스러운 집안이 돼버렸잖아요. 예. 좀 안 됐어요. 그 폭언 막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그때 바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예. 참 어렵사리 마련된 그런 청문회 자리라서 그런지 10시 시작됐지만은 자료 요청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만 상당히 공실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도 자료 제출이 미비하니까 그 요청을 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다 제출을 하는 걸 이제 위원장이 약속받고 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저도 좀 보다가 왔었는데 상당히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돼요. 해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이게 그동안 의혹 제기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된 이런 내용들이 간결하게 정리돼 가지고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재작년 12.3 비상계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파는 이미 백대현 부장판사의 그러니까 체포방해 저지부터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5년을 받고 또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내란죄 첫 지면제 선고가 23년에 중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그 계엄에 대한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제 이혜훈 대행자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 내에 당협위원장도 하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나는 다른 내용보다 아하, 예. 물론 그게 그때는 잘못됐고 자기가 잘못된 판단이고 사과했죠. 사과를 한다 그래요 지금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은 저 상태에서 어떻게 보수 진영이 아무리 뭐 50년 국정 운영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또 예운 내정자가 또 경제통이니까 지금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뭐 이 기축재정 쪽으로 이제 막 가더라도 해피는 왜 이 사람이냐. 그래서 난 올 청문회를 마치지더라도 쉽지 않다고 봐요. 예. 두 분께서는 뭐 쉽지 않을 걸로 일단 보셨고, 오후 2시에 이제 속개가 되고, 그때까지 추가적인 자료가 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오후 청문회까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권유로 단식 어제 8일째였지 않습니까? 저는 15일부터 단식을 했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를 10년 만에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단식을 이제 그만둘 것을 권유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보수가 좀 결집하는 어떤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고, 일각에서는 쌍특검을 이제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끝난 이제 단식 이후에 그 정치적인 여정도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과거에 드루킹검 요구하면서 열흘간 단식을 하셨죠. 사실상 앞에 계시는 윤태 선배님 총장님이 그때도 제가 노숙다시 국회 계단 밑에서 했는데 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그때는 뭐 이 여야 진영을 가서 정치가 살아 있었어요. 국회 사무총장님을 하시면서도 그 단식에 참 그래도 많은 배려와 그리고 신경을 써줬거든요. 국회 이제 어려운 원장이 뭐 매 시간 내지 뭐 나중에 좀 안 좋을 때는 그냥 매 시간씩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막 그런 그 좀 뭐라 그러나 좀 그래도 인간적인 배려가 여야 간에 항상 있을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8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서 야, 이 내용 보니까 정치가 실종돼도 이렇게 실종됐냐. 제가 단식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방문해주고 특히 뭐 당시 전반부에는 8일차까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원내대표를 했고 8일에서 이제 9일 넘어갈 때 이제 홍영표 당시 대표 당선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바로 천막으로 와서 뭐 자기도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풀 준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9박 10일을 잘 마쳤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자 여야 간에 이제 뭐 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가열찬 요구를 한 쌍특검에 대해서 어느 내용도 하나가 정리되지도 않았고 다만 국민의힘 당 내적인 분열과 갈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은 웬만큼 이루어졌다. 내부 결속은 됐다.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올 사람 거의 다 왔죠. 한동훈 전 대표와 MB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고 장동혁 대표 단식투쟁 기간에 다 위로 격려를 했는데 자 그런 사정을 가지고 앞으로 병원에서 이제 몸을 회복하고 나오면은 뭐 각은 당 내적으로는 이 통큰 통합의 정치를 만들 건지 또 여야 간에는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막 이런 힘든 그런 뭐 정치 상황을 이어갈 건지 저도 참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네, 내부 결속은 좀 다지는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는 좀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잘 뭐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장 대표 단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무총장님? 근데 왜 단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일단 쌍특검을 이제 표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네. 근데 그게 협상 중이었다고 그러대요. 네. 그건 여야 간에 뭐 가령 통일교 특검에 뭐 신천지를 포함시킬 거냐 아니냐 이 특검 자체를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우리 김성태 대표가 할 때는 이제 드루킹 그 특검을 그 하자고 예. 그 한 거고 결국 이제 이긴 단식이었죠. 성공한 단식이었는데 이거는 협상 중에 갑자기 단식을 들어가고 하물며 그 전날 또 한동훈 대표 저 제명 그게 통보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저거는 단식의 목적이 정말로 이 이제 특검을 이 특검은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 중에 단식 들어간 게
그러니까 왜 그날 그 느닷없는 단식이냐? 예. 대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저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는 이번 지방선거 망한다. 아마 저 대표직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뭐 24시간 필리버스터 한번 하고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그 대표 쫓아낸다는 데서는 조금 면피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뭐 그 당내 통합이나마 그 찾아갔던 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방향, 예. 당을 이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겠어요? 무슨 통합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대표적으로 쫓겨나는 거는 조금 늦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뭐 왜 했는지 지금도 알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단식 이후에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주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당장 또 여론조사로도 당 지지도가 오히려 좀 떨어졌더만요. 자, 그리고 지금 합당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 전격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최고위원들도 20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제 반발을 했고 오늘 또 그 최고위원들이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뭐 사과 비슷한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 합당 제안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전격적인 제안은 아니었던 그 것 전에 뭐 같고 물밑에서 얘기는 했었다고 해요. 뭐 어차피 이제 위성정당 아닌 위성정당 그는 뭐 선거 때 그 준연동형 이 비례제를 예. 만들어 놓고 물론 저쪽 야당 쪽에서 먼저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그때 그 해서는 안 될 위성정당을 만든 건데 저쪽은 저쪽대로 총선 하라고 때? 총선 때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위성정 그건 천벌받을 짓이라고 제가 여러 번 뭐 얘기를 했던 거지만 하여튼 같이 이제 동조를 했단 말이죠. 어쩔 수 없다 해가. 그 조국 대표당이라는 게 당 이름에 도대체 난 그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예. 당명도 워낙 탄압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 동정심에서 하여튼 민주당 지지층이 지역군 여기 찍고 그 위성정당 비슷한 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저만한 의석을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전부 비례 의석뿐이잖아요. 그렇죠. 12석. 예. 네. 근데 그 비례는 2번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더 할 사람들은 어쨌든 뭐 살라고 그러면 합쳐야 되는 거고 아하. 이번으로 자기는 이제 비례대표 한 번 하고 그만둘 사람은 오히려 좀 당당하게 그 안에도 상당히 갈려 있다고 그래요. 네. 그 당 안에서도. 근데 어차피 다음 총선에 뭐 또 비례정당 글쎄요.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의원들은 하더라도 뭐 떠나오긴 나가지도 그렇겠죠.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건 어차피 뭐 합칠 운명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제 정청래 대표 적어도 저런 제안하는 시점도 뭐 코스피가 5천 올라가고 예.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예. 타이밍도 그랬고 그리고 저거는 최소한도 최고위원들하고는 사전에 공유를 했어야죠. 저런 제안을 할 거는 그건 정청래 대표가 좀 잘못한 거죠. 예, 합당의 어떤 뭐 필요성이라든지 뭐 그건 뭐 충분히 있지만 예.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 저는 그 보셨습니까? 예. 합당 제안 내용도 좀 특히 이재명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선 6.3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원팀으로 하자. 예. 조국 혁신당. 좋아. 거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근데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당대당 통합에 쉽게 말하면 승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다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총선을 뛰어넘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정권 출범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7개월밖에 안 된 자기 친정 세력의 당 대표가 이거는 뭐 정말 전격적인 제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당대당 통합을 조국 혁신당 문제를 저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간다. 그것도 당내 공감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절차 거치지 않고 이거는 뭐 당 대표 혼자 판단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자 조국 혁신당도 식소리 많고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엄청난 글쎄요. 자기네들 현역 지역구 말고 국민의힘 지역구로 하더라도 네. 거기에 원외 당협위원장이 원외 지원위원장이 얼마나 기반을 닦고 있는데 이 12명의 식소를 다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지역구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이 논란을 너무 정청래 당대표가 너무 쉽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당 후폭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